17년 결혼 생활인데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5개월째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약 복용 중이라 성기능장애가 있는지 별약을 지갑 속에 넣고 쓰고 다니고 계속 생각나 매일이 전쟁 중입니다. 사실 결혼기간 내내 부부관계를 거부당했고 아이도 못 가졌고요. 외동딸은 결혼 전에 생겨서 결혼한 거예요. 아이 때문에 서로 살긴 했지만 둘 다 아이 때문에 이혼을 망설이고 있지만 제 인생이 슬퍼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과거에 상담하신 분들 중에는 아이가 3명 있는데 남편과 딱 성관계 3번 했대요. 그런 분 계십니다. 자, 이런 것처럼 부부간에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섹스리스로 가는 거, 그건 건강한 부부들이 늘 하는 것들이거든요. 어차피 외도는 섹스리스 부부여도 외도를 하고 성관계가 아주 좋아도 외도를 하고, 외도는 성관계, 성애 문제, 부부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정서 문제, 사랑 문제, 그거 외도 원인이 아니거든요. 외도는 중증 심리 장애가 원인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남편은 언제 중증 심리 장애가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남편에게는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외도를 했습니다. 즉,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결혼 생활을 쭉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내분이 알게 됐습니다. 남편의 도를.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고, 그리고 위중증 심리 장애 아닙니다. 남편이 아직 집에 있으면서 막 하면서 어떻게든 진행을 하는 거 보면 그렇다고 집 나갔다 그래가지고 위중증 심리 장애는 아니에요. 제가 중증 심리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남편에게 회복의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남편이 그럴 생각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그냥요. 자, 여기에서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외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내는 남편 외도를 알고 나니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인생 전부가 다 무너진 거예요. 외상 트라우마를 어떻게 견딥니까? 사람 못 견디, 그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를. 그러니 몇 개월이 가도 내가 내 인생을 싸그리 다 박살내지 않는 이상은 편해지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무너뜨려야만 편해지는, 바로 그게 외상 트라우마예요. 그리고 이 외상 트라우마는 무조건 내 인생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무너지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즉, 고통을 느낄 때 치료 기회라는 뜻이에요. 아직은 그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개월째 고통을 느낍니다. 지금 1년째, 2년째 고통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즉, 아직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안 무너뜨리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기회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 그 말 안 듣습니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합니다. 자, 그래서 5개월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 앞으로도 계속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근데 편안해지시면 절대 안 돼요. 아, 내가 좀 이제 좀 편안해진 것 같아. 아, 이제 이렇게 가니까 뭐 하니까 내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자, 5개월째 그래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약을 복용을 하고, 남편이 약을 막 복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 성기능 장애가 있는지 뭐 약을 달고 살고, 남편도 지금 중증 심리 장애가 빠르게 지금 악화돼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관계 중독,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인 사람들은 성기능 장애가 기본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상간녀를 초기에 만날 때는 성기능 장애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 지나면서 관계 몇 번 하고 이렇게 좀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상간녀에게도 이제 성기능 장애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발기부전 치료제니 뭐네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런 약을 복용해 가면서 상간녀를 만납니다. 물론 아내에게 약을 복용하면서 아내와도 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안 하기도 하고 합니다. 안 하죠. 왜? 상간녀랑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약을 복용하면서 지갑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뭐하고 뭐 걸려도 그냥 뭐 적반하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걸리면은 그게 아니었다 뭐 친구가 좋네 뭐 했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똑같아요. 중증심리장애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매일매일이 고통이니까 가만히 있겠냐고 못 견디겠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전쟁을 하고 있죠. 대전쟁. 남편도 중증심리장애가 악화돼 가고 있고 아내도 외상 트라우마가 매우 빠르게 악화돼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때가 되면 다 때려 부실 겁니다. 아니면 편안해지면서 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더 위험해요. 니 따로 나 따로가 더 위험하거든요. 자 그래서 결혼 내내 결국은 생각해보면 결혼 내내 내가 보니까 결혼 내내 부부관계도 없었고 뭐 어차피 혼전 임신을 해서 외동딸이 이렇게 태어나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나를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고통을 아직은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이 눈에 안 들어오면은 이제 이혼으로 막 몰고 가거나 가정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남편이 부실지 아내가 부실지는 잘 모릅니다. 이혼을 남편이 요구를 할지 아내가 요구를 할지는 모릅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돼 있어요. 이혼 아니면 가정을 박살내는 걸로. 자, 아이 때문에 서로 살기는 하고는 있지만 아이 때문에 또 이혼을 또 망설이기도 하고 그러니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자기 인생이 다 부정화돼 버렸으니까. 외상 트라우마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너 잘못 산 인생이야. 지금부터 다르게 살아야 돼. 계속 글로 몰고 가거든요. 그게 사실은 아닌데. 자, 여기에 남편도 똑같아요. 남편도 비록 내가 외도를 했지만 상간녀랑 살면 인생 살만하고 중증심리장이잖아요. 아내랑 헤어지면 좋은데 이게 아이 때문에 이혼은 할 수 없고 상간녀는 만나야 되겠고 내 인생이 왜 이래. 저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남편도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중증심리장애가 슬퍼하는 것과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중증심리장애자들은 탓을 하면서 슬퍼지고요. 이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자기 인생이 슬픈 이유는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이럴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슬퍼하게 됩니다. 악화되면 달라집니다. 이제 원망하고 탓하게 되는 걸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남편이 중증심리장애 이미 파괴 습관이 작용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들면 들수록 더 악화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왜? 악화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직 회복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문제는 아내예요. 내가 지금 아직 고통을 겪고 있잖아. 치료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통이 사라지면 기회가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 아내분은 지금 5개월 와보셨잖아요. 해결 안 되죠. 그러면 슬퍼하지 마시고 이거는 약물 치료는 해결법이 아니구나 빨리 아시고 또 상담도 해결법이 아니에요. 악화되는 방법이에요. 이거 아니구나. 제가 영상 많이 해놨잖아요. 그걸 한번 보시면은 내가 마음 치료를 해서 지금 나에게 만들어지고 있는 이 파괴 습관을 왜? 내 인생, 타인의 인생, 아이의 인생 파괴시키고 있는 이 습관을 빨리 건강한 습관으로 되돌려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내 아이의 소중한 아이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금은 몰랐지만 능력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방금도 얘기했죠. 악화되지 않은 잘못을 한 건 맞아요. 악화되지 않은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으로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마음 치료를 하게 되면 평온해집니다. 안정이 됩니다. 악화돼서 안정되는 게 아니라 안정된 것처럼 착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치료가 돼서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주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 그런데 남편이 그때도 계속 치료 거부하고 자기는 치료 안 하겠다 뭐 하겠다 예를 들어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언제든 이혼해도 행복하게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나를 회복해 놓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야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중증 심리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 치료는 본인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본인이 치료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내 외에는 없습니다.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된 아내 외에는 어느 누구도 치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인생 파멸됐을 때 그때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러기에는 너무 처참하게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아내분께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혼이다, 그 다음에 남편을 분노하고 이러는 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딸의 인생도 함께 나와 함께 지금 같이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즉시 자신의 마음 치료를 먼저 시작을 해서 나를 안정시키는 거. 그러면 굉장히 여유로워져요. 남편이 설령 상간녀랑 놀러 다니고 뭐하고 하더라도 그렇게 아프고 힘들지 않게 됩니다. 그 정도로 내가 회복을 해요. 그래야 남편에게 치료 기회를 주고 너 이제 어떡할래? 왜? 남편이 중증 심리장애거든요. 남편은 중증 심리장애 악화돼. 내가 분노를 하고 뭐하고 하면서 남편이 악화되면 위중증 심리장애로 가면 지금 아내와 딸의 목숨이 경각에 달립니다. 위중증 심리장애를 악화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그러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내는 빨리 내 마음 치료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나를 회복해놓고 나와 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그리고 그 능력을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증 심리 장애인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남편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번만이라도 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순서 어긋나면 무조건 다 무너집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